안녕하세요. 리나 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둘째를 미국에서 출산을 하면서 준비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처음부터 미국 출산을 준비했던 건 아니고요. 둘째 임신 중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파견 근무가 결정이 되면서 미국 출산을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사실 한국에서 아기를 낳는 것도 여자한테는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아기를 낳으려니 저한테는 갑자기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서 아기를 낳으라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정보를 찾으려고 할 때 정보도 굉장히 많이 없어서 힘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준비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저처럼 미국 출산이 좀 막막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1편이고요. 제가 미국 출산을 위해서 한국에서 준비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살짝 걱정한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뭐 제가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온 거는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돼서 온 거지만 과거에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자 심사를 할 때나 입국 심사를 할 때 저한테 막 질문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한테는 질문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남편한테만 이제 출국 관련된 질문을 했고요. 저희의 비자가 J1 비자로 나가게 됐는데요. 이게 비지팅 스칼라라고 해서 방문 연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미국으로 연구의 목적으로 보내주는 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비자가 확실하다면 저희 임신 여부 같은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출산을 위해 제가 한국 병원에서 준비를 해간 서류는 첫째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의사소견서를 준비를 해갔고요. 둘째로 제가 첫째를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는데 그 제왕절개 수술 관련된 자료를 떼갔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둘째를 임신을 하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받았던 검사 결과지를 다 떼갔어요. 이렇게 검사 결과지를 다 떼어간 이유는 혹시 미국에서 불필요하게 제가 이미 했던 검사들을 한 번 더 해서 비용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준비를 해 가게 됐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 준비해 간 것들을 보고 한국에선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검사를 많이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도 임당 결과라든가 항체 같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산후조리원이나 산모도우미가 진짜로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일단 땅덩어리가 넘기 때문에 산모도우미 업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어물어 아름아름 산모도우미를 구하는 것 같아요. LA 같은 경우에 산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어서 산후조리원도 있고 산모도우미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LA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봐서 이제 LA 산모도우미 업체에 문의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샌프란이기 때문에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오게 되는데 산모도우미 비용 이외에도 비행기 값이라든가 뭐 공항 라이드는 물론이고 수화물 요금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2주를 문의를 했었는데 비행기를 LA에서 타는 그 순간부터 근무 시간이 카운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14일을 문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 시간은 10일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전부 다 합당한 비용이고 전부 다 합당한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굳이 LA에서 불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시 USA라고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커뮤니티예요. 거기다가 구인 글을 썼어요. 샌프란에 거주를 하고 있고 근교에 사시는
출퇴근이 가능한 산모 도우미를 구한다 라고 게시글을 올리니까 몇 분이 쪽지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느낌이 잘 맞는 분과 이제 연락을 해서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일단 저는 영어에 그렇게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아기를 낳는 것도 여자한테는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인데 그 상황에서 제가 언어적인 스트레스까지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한인 의사를 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 다행스럽게 이전에 여기 계셨던 남편 직장 동료분의 와이프분이 다니셨던 산부인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한인 의사 선생님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점이 한국에서는 제가 어떤 병원,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가겠다 하면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보험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의사 선생님이 내가 가입한 보험을 취급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의사 선생님이 내가 가입한 보험을 취급을 안 한다 하면 그 병원에서 출산을 하실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다행히도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가입한 보험을 취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출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처럼 언어적인 의사소통 때문에 한인 의사 선생님을 구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시는 이곳에 이민을 와서 산부인과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은퇴할 나이가 다 되셨어요. 저도 의사 선생님을 뵈고 깜짝 놀랐던 게 연세가 한 65세에서 70세 정도? 이미 한국이셨으면 은퇴를 하실 법한 나이죠. 그래서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도 너무 잘 됐고 정말 너무 만족하면서 다녔지만 처음에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깜짝 놀랐다는 거. 그게 아닌 한인 의사 선생님들은 교포 2세대나 3세대 정도 되겠죠? 이분들은 아마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미국 출산을 하면서 한국에서 준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